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 519페이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컨버스의 수정 소매 인력 법칙으로 갈게요.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요 문제가 우리가 어떻습니까? 앞쪽에서 이제 다시 가시면 전체적인 틀을 한번 볼게요. 자, 511페이지 가시면 신규 점포에 대한 상권 분석의 방법이 서술적, 규범적, 확률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규범적의 중심지론과 지금 소매 중력 법칙을 했는데 컨버스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확률적 모형의 허프, 루스, 요 모델 등이 굉장히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번 시간은 아주 천천히 남아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519페이지. 저번에 소매 인력 법칙의 수정 이론이 컨버스입니다. 컨버스의 수정 소매 인력 법칙이죠. 수정 소매 인력의 법칙이다. 자, 우리가 수정이라는 자체는 이제 내일리의 인력을 좀 더 우리가 수정을 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내일리라는 학자는 자, A 도시가 있고 B 도시가 있다. 여기가 4만 명이고 여기가 1만 명이다. 그럼 상권의 경계를 처음으로 구분한 학자는 내일리예요. 근데 거리를 재지 않았죠. 근데 컨버스는 그 위치를 구합니다. 그래서 자, 작은 쪽에 가깝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작은 쪽에 갔기 때문에 여기 끌어당긴 힘이 50대 50이라는 유인비율이 같다는 이게 상권의 분기점이 돼요. 그래서 분기점 모형을 얘기합니다. 분기점 모형. 그래서 컨버스라는 학자는 위치를 쟀다. 거리를 재는 게 시험에 나와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컴파스라는 거 아시잖아요. 옛날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재는 거, 그죠? 이렇게 재는 게 컴파스니까 컴파스나 컨버스나 비슷하잖아요. 비슷하고 하십시오, 그냥. 그래서 컨버스 그렇게 해서 이제 간다는 거. 그럼 컨버스는 한번 읽어볼게요. 분기점 모형이라고 하는데요. 자, 컨버스는 이 두 도시 사이의 거리가 분기되는 중간 지점의 정확한 위치를 우리가 결정키 위해서 내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을 수정했죠. 그러면 이 거리가, 자, 이거는 분기점이라는 자체가 분기점과 거리가 멀다. 그럼 분기점과 거리가 멀다. 그러면 이용 확률이 좀 작겠죠. 끌어당기는 같지만 확률적으로 본다면. 근데 분기점 거리가 좀 가깝다. 그러면 이용 확률이 좀 높다. 이런 것들을 이제 수용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구매 이동이 좀 줄어드는 현상을 우리가 거리 감수 함수로 파악하고 거리와 구매 빈도 사이의 관계를 여기에 지수 함수의 관계로 도출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거기에 관련되는 문제는 뭐 나중에 한번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컨버스의 제1법칙은 경쟁 도시인 A와 B 도시에 대해서 어느 도시로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러 갈 것인가에 대한 상권 분기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낸다는 건 거리를 재는 거죠. 그래서 주로 우리가 선매품과 전무품에 적용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매품, 앞서서 배웠던 고르선자, 비교하면 사는 선매품과 전무품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적어놓을 게 편의품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아요. 자, 생수나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생수가 뭐 500원짜리다, 좀 싸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싸다고 이제 그 자체적으로 이제 움직임 거리를 갖고 따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편의품에 대해서는 여기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편의품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선매품과 전문품, 그죠?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따져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체적으로 선매나 전문품에 대해서 얘기지 편의품에 적용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어디가 좀 생수가 500원인데 여기가 100원 싸다. 그럼 싸다고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거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선매나 전문이지 편의품에 적용되지 않는다. 근데 컨버스의 제2법칙은 소비자가 소매 점포에서 지출하는 금액이 거주 도시와 경쟁 도시 중 어느 지역에 흡수되었는가에 대한 것으로 중도시의 소비자가 선매품을 구입하는 데 있어 인근 대도시로 얼마나 유출되는지 설명해 주는 이론이 컨버스의 수정 소매 인력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 우리가 문제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천천히 한번 풀어볼게요. 물론 야매도 있긴 해요. 그죠? 갈게요. 민주는 서울시 인구가 우리가 1000만 명, 또 인천시가 인구가 250만 명 사이에 있는 부천시에 살고 있다. 그 민주가 살고 있는 집은 서울시에서 24km,
그 다음에 인천에서 12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컨버스의 수정 소매 인력 법칙을 적용해서 민주의 쇼핑 패턴을 설명하면, 자, 그래서 서울시와 인천시 인구는 계산 편의를 위해서 사용된 가상 수치다 이렇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나중에 이걸 계산하면 여기가 바로 분기점이에요. 자, 분기점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50대 50 끌어당기는 힘이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기점에 위치하고 있는 게 민주는 두 도시를 무차별적으로 선택할 수가 있다는 얘기는 50대 50은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명 있다. 50명 간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무차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건 50대 50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분기점이라는 자체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니까. 자, 밑에 이제 그 해설대로 이제 간다면,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시가 인구가 얼마요? 1000만 명이다. 1000만 명.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인천시, 그죠? 인구가 250만이다. 그러면 지금 일단은 결론은 다 나온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민주가 있는 곳이 서울시로서는 24km다. 민주가 있는 곳이 24km고. 자, 인천까지는 12km다. 합치면 36km가 되거든요. 그럼 이게 분기점에 대한 거리라는 얘기예요. 그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설해 보시면, 자, 여기가 이제 B고 여기가 A라고 한다면, 자, 밑에 해설에, 자, 여기 B 상권까지에 대한 우리가 경계입니다. 그럼 DB라고 하고요. 자, 이거는 전체 거리가 올라가요. 전체 거리가 D라고 하면 36km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루트를 씌워서 상대편이 이제 올라가죠. 그래서 PA, people, 인구와 PB가 내려가는 겁니다. 그 PA가 약간 좀 계산 방식이 좀 어렵게 나왔죠. 보통 위가 높은 게 나와야 좀 딱 떨어지는데, 자, 250이고 얘가 1000이다. 자, 그럼 이거는 우리가 4분의 1이 돼요. 루트 4분의 1이 되는데, 자, 항상 우리가 제곱근이 시험제 나옵니다. 자, 그래서 루트를 씌우는 것은, 자, 루트 9라는 거와 루트 4, 그 다음에 우리가 루트 2를 봤을 때, 자, 우리가 루트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4, 9 나온다면은, 자, 이거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거는 2의 제곱이라는 게 없어지거든요. 2는 4, 3, 3은 9. 그래서 바로 이제 숫자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요? 4분의 1이라는 것은, 자, 루트 1이라는 의미가 없고요. 그냥 1이고, 루트 4가 2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건 2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2분의 1, 우리가 계산을 해본다면, 여기는 1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36km다. 그러면 1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2분의 2와 2분의 1을 더하면 2분의 3이 됩니다. 자, 그럼 2분의 3에서 36kg 이제 곱한다면은, 자, 우리가 36에다가, 자, 요게 이제 2분의 3이니까 3분의 2로 약분이 되겠죠. 반대로 되겠죠. 그럼 요게 이제 여기 어떻게 됩니까? 12kg, 12가 되니까 24kg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딱 분기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상권의 경기가 어때요? 딱 분기점이라는 얘기예요. 상권의 경기. 그래서 서울시로부터 24km 떨어진 곳에 민주가 두 상권의 분기점에 위치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이 민주 두 도시 무차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분기점이다. 그렇게 염리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은, 자, 편법인데요. 야매입니다. 자, 이렇게 갑니다. 상권의 분기점은 작은 도시에 가까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큐인데, 만약에 얘가 두 가지 중에서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 이건 편법인데요. 여기가 1이라고 생각하세요. 가까운 곳을. 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를 씌웁니다. 그래서 루트 쪽을 씌워서 1보다 크다 보니까 큰 쪽이 올라가요. 그러면 우리가 1000이 올라가고 250이 내려오겠죠. 그럼 1이 되면서 루트 4가 되는 거죠. 그럼 약분하면, 자, 우리가 2의 제곱이니까 2대 1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전체로 본다면 3분의 2와 3분의 1이죠. 그럼 약분하면 여기가 12kg가 되고 여기는 24kg 된다.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죠? 편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한다면, 자, 컨버스의 분기점도 타 자격증에도 나오는 시험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1로 잡고 루트를 씌워서 큰 쪽 올라가서 루트 4라 하면 2대 1이다. 그죠? 그럼 3분의 2, 3분의 1이다. 36kg니까 24kg, 12kg다. 그러면 얘가 나올 수도 있고, 얘가 나올 수도 있고, 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편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여기가 분기점이니까 영향이 같다는 거죠. 무차별로 한다는 것은 50대 50으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프입니다. 허프 이론이 이제 또 계산 방식이 좀 복잡하죠.
그래서 허프 이론을 또 우리가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허프 이론을 이제 그 자체적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럼 허프 이론을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허프 이론도 우리가 그 자체적으로 조금 이 계산 방식이 나와요. 확률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520페이지 가시면, 자, 일단은 제목을 한번 볼게요. 자, 제목은 이제 확률적 모형이에요. 확률적 모형. 확률적 모형. 당연히 허프란 학자가 가장 대표적인 학자죠. 자,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신규 점포의 매출액 및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상권 범위를 예측하고 점포의 성과 매출액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소매 환경 변수 간의 관계를 평가하는 데 이를 확률적 모형을 많이 이용한다. 그럼 확률적 모형은 해당 상권 내의 경쟁 점포들에 대한 소비자의 지출 패턴이나 소비자의 여행 패턴을 반영해서 특정 점포의 매출액과 상권의 규모에 보다 정확한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자, 그럼 확률적 모형에 대한 특징이라는 것은, 자,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확률적 모형의 출발점은 오른쪽에 한 상권 내에서 특정 점포가 끌어들일 수 있는 소비자의 점유율은 점포까지의 방문 거리에 반비례한다. 그럼 거리의 제곱이 반비례하는 건 똑같아요. 거리가 얼마 안 되죠. 해당 점포의 매력도, 우리가 조금의 서비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비례한다는 거 가정하자. 네일리의 법칙과 유사하지만 확률적 모형은 상권의 크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소비자의 행동을 고려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소비자가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확률적인 모형이라는 것은 소비자를 강조했어요. 소비자 개성을 중시한다는 게 가장 여기서 큰 우리가 포인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자, 우리가 네일리라는 학자는 도시 단위로 갔습니다. 상권 범위를. 상권 단위를 얘는 점포 단위로 나옵니다. 점포 단위. 그러니까 거의 점포 단위라는 것은 소매 상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매장 면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매장 면적이라는 자체는, 자, 네일리라는 학자는 두 도시에 간의 거리만 얘기를 했는데, 자, 얘는 이 안에 이 상권 내에 점포가 여러 개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가 C가 있다면 여기가 이제 가라는 이 지점에서 인구가 있다면 여기가 만약에 100만 명이다. 그러면 A만 있는 게 아니라 B, C, D 막 생긴단 말이에요. 끌어당기는 확률이 또 적어질 수 있고 거기에 대한 확률을 나타낸다는 거죠. 자, 그러면 디귿번에 보시면 이 확률적 모형의 근거와 공통점은, 자, 확률적 점포의 선택 모형은 루스의 선택 공리의 이론적 근거를 두고 개발된 것인데요. 자, 우리가 루스 모델은 어떤 소비자가 점포를 우리가 어떻습니까? I를 선택할 확률, 점포 I를 선택할 확률은 그가 고려하는 점포 대안들의 개별 효용에 종합해서 우리가 점포 I의 효용의 비율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거의 다 이제 확률과 그 효용에 따라 달린다는 건데요. 자,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고 문제를 한번 다뤄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620페이지로 한번 갑니다. 자, 어렵기 때문에 문제를 하나씩 보고 갈게요. 620페이지 가시면 620페이지에 19번 있어요. 620페이지에 19번. 자, 뭐 나왔어요? 이제 갑니다. 19번. 상권 분석 방법 중 확률 모형의 활용에 대한 설명은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은, 자, 4번인데요. 자, 아까 내용이 나왔지만 이 모형에서 사용되는 거리와 점포 매력도에 대한 지수, 민감도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되어진 확정된 수치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자, 아니죠. 우리가 확률적 모델이라는 것은 이 거리와 점포 매력도에 대한 지수, 민감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어요. 따라서 확정적 수치를 사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아까 봤듯이 루스 모형, 허프 모형, 그 다음에 ML 우리가 모형들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들 모형은 소비자의 점포 선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확률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점포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딱 결정해서 나는 게 아니라 확률 영적입니다. 그러니까 결정해서 어떤 딱 나타나서에 대해서 확정적 수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것이라 확률적인 현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확정적 수치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624페이지로 가시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루소에 대한 선택문이라는 게 있죠. 624페이지 가시면
우리가 27번 문제입니다. 조금 길죠. 자, 의료 점포를 창업하고자 하는 현경이는 다음 정보를 수집하다 실된 자료를 이용해서 분석할 수 없는 방법은,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뭐 타도시의 유사 점포에 대한 규모, 상권, 매출 좀 쭉 나와 있죠. 그죠? 근데 루스의 선택 공리는 확률적 점포 선택 모형이 이론적 근거가 되는 이론이에요. 루스 모형은 어떤 소비자가 점포 I를 선택할 확률은 그가 고려하는 점포 대안들을 개별 효용의 총합에서 점포의 I 효용의 비율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루스의 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주는 특정 점포의 효용, 매력도, 소비자가 고려하는 점포의 수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된다는 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렇게 안 들어갔으니까 이제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521페이지 오셔서 허프 이론으로 이제 갈게요. 자, 갑니다. 자, 허프의 확률 모형 중요합니다. 별표. 자, 데이빗 허프의 모형은 소비자의 점포 선택과 소매 상권의 크기를 예측하는 널리 이용하여 온 확률적 점포 선택의 모형인데요. 자, 좀 전에 네일리와 컨버스가 있었어요. 그러면 상권의 경계선은 모델은 지역이나 도시의 고객 흡입력이 각각 지역의 인구에 비례하고 규모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하는 경험 법칙이었으나, 자, 허프는요, 도시 내의 소비자의 공간적, 그 도시 내에 또 안에 점포가 많단 말이에요. 그 공간적 수요 이동과 각 상업 중심지가 포괄하는 상권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거리 변수 대신에 거주지에 있는 점포까지의 교통시간을 이용하여 모형을 이제 전개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앞쪽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레일리는 평지를 얘기해서 물리적 거리예요. 얘는 시간적인 교통에 대한 시간을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약간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허프 모형에 대한 가정은, 자, 밑줄 치시는데, 소비자의 특정 점포에 대한 효용은 점포의 크기와 점포까지의 거리. 자, 우리가, 자, 얘는 점포 단위로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일리와 우리가 컨버스는 도시 단위로 인구를 봤죠. 그러면 이 점포까지 거리, 특히 아까 교통시간이라는 자체, 이 교통시간을 이용해서 이 시간거리까지 본 겁니다. 그래서 즉 소비자의 점포에 대한 효용은 점포의 매장이 크면 클수록 증가한다. 당연히, 자, 우리가 고객의 유인력은요, 고객이 끌어당기는 흡입력, 고객의 유인력, 흡입력은 인구가 아니라 얘는 매장 면적입니다. 매장 면적이 비례하다는 거죠. 이 점포들의 매장 면적이 크냐 작냐, 그죠? 몇 조금 몇 터냐,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자, 거리의 제곱에 대한 게 아니라 거리에 이제 반비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비례라는 것은 시간적인 거리가 있기 때문에, 물론 뭐 마찰 계수로 이용을 합니다. 교통시간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참고적으로 보시면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점포까지의 거리는 멀수록 또는 시간이 많이 걸릴수록 감소한다는 거죠. 허프의 모형은 점포의 규모, 점포까지 거리와 시간이 소비자들이 점포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넘기셔서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와 있는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A 도시의 I존에 거주하는 주민이 선택 대안으로부터 안으로 검토하는 쇼핑 시설과 다음과 같다. 그럼 I존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이 C 쇼핑센터에 지출할 것으로 예상하는 월간 의료 구매력을 허프 모델을 적용해서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I존의 인구는 우리가 1000가구이고요. 그 다음에 해당 상품은 의료이며 가구당 우리가 어떻습니까? 월 평균 의료비 지출은 어떻습니까? 12만 원이다. 그럼 모수값은 점포 규모에 비례하고, 자,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 모수라는 자체는 우리가 어떤 그 자체적으로 소비자의 민감도 같은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거리와 매장 면적을 갖고 따지는 거죠. 그래서 자, 밑에 해설이 있지만 이 지역의 총 예상 매출액을 구해야 됩니다. 이 지역의 총 예상 매출액. 예상 매출액을 구하면 당연히 우리가 지금 밑에 해설되어 있지만 1000가구잖아요. 곱하기, 자, 월간 매출액이 12만 원이다. 그럼 전체는 1억 2천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단위가 이제 1000원으로 했는데 120, 000, 000이죠. 1억 2천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쇼핑센터 A의 효용은
어떻게 됩니까? 그 효용에 대한 것은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죠. 근데 거리의 그냥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제곱으로 간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조금 못하는 게 이제 어떻습니까? 그 52가 아니라 5의 제곱입니다. 제곱권 2가 2승이 돼야 된다는 거. 이렇게 이제 고치시는데, 자, 일단 이렇게 가볼게요. 지금 그냥 간단하게 제가 그냥 1, 1, 1 이렇게 놓은 건데, 자, 요거를 이제 볼게요. A 쇼핑센터, B 쇼핑센터, C 쇼핑센터. 그래서 제가 20으로 놓은 것은 그냥 숫자로 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25는 이제 정확하게 본다면 이제 25만 제곱미터 면적이 되겠죠. 면적이 25만이 되고요. 그럼 거기다가 거리가 5잖아요. 5의 제곱이 돼요. 요거 제곱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요거를 이제 계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요거는 25가 되고, 자, 요건 이제 만이 됩니다. 만이 되고, 그 다음에 B도 어떻습니까? 9만이잖아요. 9만에다가 거리가 얼마냐면 3이에요. 3의 제곱이니까 9니까 얘도 만이 되고요. 그래서 그냥 1, 1, 1은 다 똑같다고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약분을 해서. 그냥 약분을 제가 해버린 거죠. 25에다가.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밑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36만. 자, 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6이니까 6의 제곱 36이죠. 그죠? 36. 그럼 어떻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1000이 된다, 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계산을 그냥, 일로 그냥 계산을 한 거예요. 1, 1, 1, 1. 만은 다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C에 간다. 그럼 C에 간다는 것은 이게 전체가 3만 분의 만이라는 거죠. 3분의 1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체 1억 2천만 원에서 3분의 1을 먹는다는 거죠. 그럼 약분하게 되면 4천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C 쇼핑센터의 예상 매출액은 전체 1억 2천에서 3을 나누게 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4천만 원이 됩니다. 4천만 원이 어떻습니까? 그 점포에 갈 수 있는 계산, 이 허프에 대해서 C 쇼핑센터에 지출할 수 있는 예상되는 월간 의류 구매력을 허프 모델 적용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금 제가 계산 방식은 뭐 25를 그냥 25로 놨다. 그러면 그냥 그거를 똑같으니까 어차피 만은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서 111 한 거지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정확하게 계산한다면 이제 25만은 25. 자, 아까 50이라는 것은 항상 이걸 제곱 요걸로 좀 고쳐주기 바라고요. 그래서 얘 만. 그러면 전체가 3만이란 말이야. 3만 중에서 만 먹어. 그럼 요건 3분의 1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1억 2천에서 3분의 1이니까 4천만 원 먹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출액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산. 허프는 거의 이 정도로 시험지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지에 레일리, 컨버스, 허프는 항상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프에 대한 모형의 주요 내용은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면, 자, 우리가 소비자는 지역 내 여러 상업 집적이 자신에게 제공하는 효용이 상대적으로 큰 것을 비교하여 점포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 자, 항상 소비자를 강조했으니까 소비자의 효용이죠. 효용의 상대적 크기를 상업 집적의 면적 규모와 그 다음 어떻습니까? 소비자와의 거주지로부터의 거리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현재에서 모델을 작성했다. 다시 말하면 거리가 가깝고 매장이 커야 돼.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거리가 가깝고 매장이 커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그 효용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프의 모형을 통해서 상업시설 간의 경쟁 구조의 파악이 가능하고 이 최적의 상업시설 또는 최적의 매장 면적에 대한 유추가 또 가능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허프 모델에 대한 고려되는 요소들 우리가 본다면, 자, 소비자의 출발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점포와의 거리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점포의 규모, 매장 면적, 접근 제약성 같은 게 중요하죠. 자, 요게 여러분들 2004년 1회 때 기출문제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734로 한번 가볼게요. 이런 건 바로바로 가는 게 좋아요. 734로 가시면, 자, 문제가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734에 가시면, 자, 734 가시면 14번 기다리고 있죠. 허프 모델에서 고려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돼요? 매장 규모, 매장과의 거리, 접근 제약성, 소비자의 출발점인데 브랜드 파워라는 건 없잖아요. 허프 모델은 브랜드라는 건 상관이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오지선다에 딱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넣었으니까 꼭 염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또 우리가 오른쪽에 우리가 523페이지 예제 문제 한번 또 봐야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비자가 특정 소매 점포로 구매할 가능성은 점포의 매장 면적이 커질수록 높아지고 점포 거리가 멀어질수록 낮아진다는 것이다. 반비례한다 그랬죠. 그러면 미나가 사는 지역에서 A, B, C 세 개의 쇼핑센터가 있다. 미나네 집에서 A, B, C 쇼핑센터 각각 1km, 2km, 2km 떨어져 있다. 그럼 쇼핑센터의 매장 면적은 1000, 2000, 4000이다. 허프의 모형을 고려한다면 미나가 각 쇼핑센터의 이용할 확률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면적과 거리 모수는 절대값이 각 1이라는 것은, 자, 아까는 제곱이었는데 이건 제곱이 아니라 1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해설대로 그냥 가시면 돼요. 자, 똑같이 지금 A, B, C로 이제 봅니다. 그럼 A, B, C로 본다면 A의 효용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매장 면적이 A가 1000이었잖아. 그럼 매장 면적이 비례하고 거리의 모수가 1입니다. 절대값. 그러면 2승이 아니라 1승이 되는 거죠. 그러면 키로가 1kg잖아요. 1의 1승이니까 바로 1000이 나오겠죠. 자, B는 매장 면적이 2000입니다. 자, 2000에서 거리는 몇 킬로였어요? 거리는 여러분 2km입니다. 2km의 1승이죠. 1이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약분하니까 100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는, 자, C는 또 어떻습니까? 4000이 매장 면적이다. 그럼 4000에 대한 매장 면적, 여기서 보셔서, 자, 그럼 어떻습니까? 거리가 2다. 그러면 얘는 2의 1승이니까 어떻습니까? 얘는 2000이 되겠죠. 2000. 그럼 1000, 1000, 2000이 됩니다. 1000, 1000, 2000 합치면 4000이 되잖아요. 4000.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각각 확률로 구매할 확률은, 자, 우리가 4000인데 그러면 다 4000이고 4000분의 1000 확률로 본다면 4분의 1이죠. 4000분의 1000. 그 다음에 얘는 4000분의 2000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4분의 1, 4분의 1, 2분의 1이잖아. 그죠? 그럼 4분의 1이라는 건 25%, 25%, 얘는 2분의 1이니까 50%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25, 25, 40 이렇게 해서 우리가 25, 25, 50 이렇게 확률이 옆에서 100%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보고요. 그 다음에 예상 매출액의 추정 절차는 그냥 밑줄만. 허프 모형은 신규 점포 예상 매출액 추정에 널리 활용되는 기법이다. 예상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또 우리가 절차는 아래와 같다.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세 번째 점만. 자, 이 모형에서 신규 점포 예상 매출은 어떻게 돼요? 일단 특정 지역의 잠재 수요를 총합적으로 파악해야 돼요. 특정 지역부터 계획치로 흡입률을 따집니다. 얼마만큼 흡입할 수 있는지. 그 허프의 모형에서 지역별 또는 상품별 잠재 수요라는 게 있죠. 앞으로. 이거는 지역별 인구 세대 수에서 업종별 또는 점포별 지출액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지출하냐. 그 다음에 허프 모형에 대한 평가라는 것은 어때요? 허프 모형은 이 특정 점포의 매력도를 점포의 크기만으로 측정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즉 허프에 대한 모형은 잠재 매력도가 점포 크기 이외에 취급 상품의 가격, 판매원의 서비스 등 다른 요인들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하지 않았다는 얘기. 당연하죠. 이것까지 어떻게 가봤어요? 뭐 한계가 있죠. 사람이라는 게. 그럼 이에 따라서 허프의 이후의 수정 모형들은 점포 크기 이외에 점포의 이미지 관련 변수, 대중교통산의 이용 가능성 등 점포 매력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를 추가하여 예측력을 개선하고 있다. 자, 당연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SSM 마켓에 대한 우리가 박사 논문에서 그 구매를 할 수 있는 재구매 결정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서비스 품질이라든지 아니면 입지라든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못했죠. 허프란 자체는 여기까지만 생각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다 이론이 나오는 겁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려하지 못했다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허프의 이후의 수정 모형들은 점포 크기 이외에 점포의 이미지 관련 변수, 대중교통수단의 이용 가능성, 점포의 매력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들을 추가해서 예측력을 개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러한 얘기를 한 게 이제 수정 허프 모형은 일본의 통상성이 고안하여 그 상업 조정에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데 소비자가 어느 상업 지역에 구매를 하는 확률은 그 상업 지역에, 그죠? 좀 집중이 좀 못해놨습니다. 지역의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그곳에 도달하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본다면 점포의 매력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떤 것인가? 자, 요거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우리가 점포의 매력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뭐냐? 자,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자, 점포에 대한 규모는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점포의 상품 구색을 반영하는 지표가 되어 소비자의 점포 선택에 중요한 결정 변수가 되고 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점포의 위치와 크기가 점포 선택에 있어 중요한 변수이지만 취급 상품의 특성에 따라 점포의 위치와 크기의 중요성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식료품을 등 일상적으로 구매되는 품목들의 경우는 소비자의 거주지에 가까운 점포일수록 그 점포가 선택 확률이 높죠. 우리가 생수 사려고 지금 목말라. 근데 우리가 자동차 끌고 뭐 저기 큰데 마트 갑니까? 아니잖아. 빨리 목말르면 빨리 가서 편의점이라도 비싸 사 먹잖아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일용품을 주로 우리가 취급하는 점포는 점포 위치가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즉 고객이 접근하기 편리한 위치에 위치하는 것이 시장에서 핵심적인 성공 요인이 된다는 게 바로 편의품점이잖아요. 편의품점. 그래서 요새 편의품점이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 다음에 스테레오 상품이나 고급 의류나 같은 상품은 점포의 위치, 매장 면적 등 점포 속성보다는 상표 이미지가 상품 선택에 보다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떤 고관여 상품, 자 밑줄 쳐보세요. 고관여 상품이라는 것은 저관여가 편의품이라면 고관여 상품이라는 건 전무품을 얘기합니다. 적어놓으세요. 전무품. 그래서 전무품에 대한 그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점포의 위치가 크게 중요하지 않으며 자신이 선호하는 상표를 취급하는 점포를 방문하기 위해서 기꺼이 멀리 가고자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이론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허프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사람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학자가 뭐 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허프 이론이 어마어마한 그 옛날 이론이고, 뭐 저도 뭐 박사에 땄지만 박사에 대한 것이 항상 그 이론의 전 이론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계속 발전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시고, 그러면 뭐 우리가 학문하러 온 게 아니라 자격증 따러 왔으니까 문제를 맞춰봐야죠. 그래서 우리 자격증에 대한 것을 우리가 또 맞추려면 학문적인 접근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맞춰서 스킬을 이제 배우시는 겁니다. 그러면 자 하겠습니다. 어디 있냐? 621페이지 가보세요. 621페이지 가시면 어떤 게 이제 기다리고 있느냐? 자, 621페이지에 22번 갑니다. 22번. 그럼 어떻게 나올 것이냐? 허프. 자, 허프의 모형에 대한 설명 가장 잘못된 것은 자, 3번. 소비자가 고려하는 대안 점포가 많아질수록 고객은 더 다양한 기준으로 점포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은 항상 더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있다. 자, 소비자가 고려하는 대안 점포가 많다고 해도 허프 모델은 매장의 크기와 이동 시간을 고려하여 여러 대안 점포들 중에서 특정 점포를 선택할 확률을 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틀었다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나올 수 있더라라는 것을 염두에 꼭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염지 그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까요? 710페이지. 기출문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제3회 2014년 유통거래사 2급 필기 1번 문제 네일리가 나왔네요. 네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4번 교통 혼잡에 따른 시간거리와 매장의 크기, 상품 구석도 고려하고 있어 유용하다.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아까 네일리는 이 도시 단위로 갔어요. 그럼 당연히 매장이라는 게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교통에 대한 시간거리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4번에 교통 혼잡에 따른 시간거리나 매장의 크기, 상품 구색도 고려하고 있다는 자체는 이건 허프죠. 그래서 도시 내 소비자 공간적 수요 이동과 각 상업 중심지가 포괄하는 상권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거리 변수 대신 거주지의 점포까지 교통시간을 이용한 전개한 것은 허프의 확률 모델입니다. 자, 그래서 네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은 레인비라고 했어요. 네일리는 인구의 비례, 매장 면적의 비례가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매장의 크기가 나왔다는 건 무조건 틀려요. 네일리는 이 상권을 도시 단위로 갔잖아요. 그럼 볼까요? 중심지론에 비해 소비자의 구매행위의 인구잖아, 인구. 인구에 비례하고 레인비 따라해보세요. 레인비 인구에 비례. 인구가 나와야지 매장에 나오면 안 되죠. 인구 이동 등 여러 분야에서 적용 가능하고 세지상의 상권을 결정하는 결정은 적용이 어렵다. 두 도시만 봤어요. A도시, B도시. 그 다음에 소비자의 지각하는 거리와 실제 거리 차이가 요 시간거리를 생각 안 한 거지. 그럼 시간거리가 나오면 이건 네일리가 아니지. 4번이 시간거리 매장은 이건 허프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5번 주요 도로 이외에 다른 경로로 이동하는 경우에 거리보다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못한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네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 1번, 2번 두 문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기출 문제 여기 나와 있는 지금 하는 이 네일리 크리스탈러 이론, 그 다음에 컨버스 허프 이론이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여기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그렇게 꼭 잡으시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제 자체가 이제 그 나와 있는 것이 그 우리가 마지막 이제 MNL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어렵죠. 자, 어려워도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 자, 이 524페이지 얘는 좀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3번의 MNL 모형은 그냥 정의만. 자, 우리가 이 모형을 항이 많다는 거죠. 로짓 우리가 함수 우리가 모형이다 이렇게 한번 나온 적도 있었으니까 한번 적어 놓으시고요. 정의만 갑니다. 1980년대 이후 소비자의 점포 선택 행위와 특정 점포의 시장 점유율을 예측하는데 많이 이용되고 있는 허프의 모형 이외에 또 다른 확률적 선택 모인 MNL 모형이다. 그럼 얘는 아까 봤던 누스의 선택 공리 이론에 근거한 모델로 소비자의 집합적 선택 자료를 이용해서 공간 선택의 행동을 설명한 이론이다 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 이론들을 한번 문제를 한번 다뤄보면서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여기와 관련된 문제를 한번 쭉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은 618페이지로 가시면, 자, 618페이지로 가시면, 자, 문제 618페이지 16번입니다. 별표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적중됩니다. 왜냐? 이 이론들의 세 가지 이론을 가로쳐서 시험지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자 할게요. 가로 안에 들어갈 학자 내용을 가장 올바르게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자, 구매 결정의 점포까지 거리보다는 점포가 보유하고 있는 질 높은 상품이나 상품의 구색 다양성 저렴한 가격 등으로 쇼핑 기회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된다고 얘기한 학자는, 자, 이게 레일의 소매 중력 법칙이죠. 그 다음에 나를 보시면 소비자가 들어가요. 소비자는 무조건 허프입니다. 소비자가 특정 쇼핑사를 선택한 확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점포로부터 얻을 수 있는 효용에 의해서 결정되며 거리가 같고 매장 면적이 큰 소매 기간의 효용이 더 크다. 이거는 우리가 허프 이론이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자, 한정 내의 소비자들이 구매 이동 행위의 거리에 의해서 결정되며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기꺼이 이동하는데 최대 거리가 범위가 된다. 우리가 아까 최소에 대한 그 수요 충족 거리와 최대가 있었어요. 이건 크리스탈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라는 거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 620페이지에 19번 가볼게요. 자, 19번 가시면 우리가 요거는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내용이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실 내용이 그 619페이지에 18번 가볼게요. 자, 인접한 두 도시가 상권의 경우 두 도시의 인구비례에 의해서 교환할 수 있는 설명은 누구와 가장 관련이 있느냐. 자, 이거는 인접한 두 도시의 상권 경계는 두 도시 간의 인구비례에 의해 구할 수 있다는 게 컨버스입니다. 컨버스 이론이기 때문에 정답이 1번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문제는 조금 우리가 중요한 문제만 좀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일단은 713페이지 가시면 우리가 8번 문제 정도? 자, 아까 크리스탈로 이론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권 분석의 기법들이 관련된 설명에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중심지론에 의하면 최대 도달거리보다 최소 수요 초정거리가 커야 된다. 최대가 커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최소 요구치는 중심지기는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인구수죠. 그래서 재화의 도달 범위는 중심지기에 영향을 미치는 최대한 범위이기 때문에 최소 요구치보다 재화의 도달범위가 더 커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이번 시간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본다면요. 우리가 어때요? 이 규범적인 모형에 의한 상권 분석이 중요하죠.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 그 다음에 어때요? 네일리의 소매인력 법칙,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허프의 확률 모형으로 우리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도소매 입지장 우리가 2장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